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눌림목 매수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댓글에 질문 주셨는데요. 대표님 인스타에 올리신 사진을 보니까 신라젠을 눌릴 때 매수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강의에서는 바닥을 예단하지 말고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내릴 때 분할 매수하는 것과 내리고 반등 나올 때 매수하는 것 중 어떤 게 맞는가요? 저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과거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그 중에 골라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수익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영상 꾸준히 보시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하승훈 전문가님 덕분에 차트 보는 안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로또 1등님, 네, 다행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보람있고 기쁩니다. 영상을 찍을 힘이 생깁니다. 가르쳐주신 배움으로 새 종목에서 수익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수익 나셨다고 쓰시는 분들 정말 큰 힘이 되고 긍정의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제 언급해주신 드림시큐리티 내추럴엔더텍 오전장에서 눌림 구간 수익, 네, 호가창 보는 법 강의 도움으로 KPX 생명과학 수익,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7,500원 벌었어요.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시 눌림목과 상승 추세 주의하여 투자할게요. 어제 수익 본 곳에 욕심내서 다시 들어갔더니 쭉 떨어졌다고 쓰셨고요. 강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단타 연습했어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익 났다라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분명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고수가 돼야 되겠죠.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신라젠 눌릴 때 매수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요거 인스타를 보면요, 네, 승훈탑 인스타 제가 이틀 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시작했는데요. 인스타에 보시면 매매 타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신라젠 그저께 올린 건데요. 목요일이겠죠? 네, 신라젠 보면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했죠.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하락할 때 3번에 이게 이제 3분봉이기 때문에 3번이 아니라 더 여러 번일 수 있는데 3분봉 그 안에서의 매수는 하나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 기준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빠지는 중에 매수를 하는 것과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매수하는 것 중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 일봉 차트입니다. 임상 3상 실패 이슈로 연속 3하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고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또 한번 빠졌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또 한번 빠졌죠. 그리고 10월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고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재차 급등이 나왔습니다. 10월 23일에 돌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앞에서 저항받은 자리, 여기죠. 거래 터지면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졌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기 10월 8일에 저항을 받았고요. 그런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한 거죠. 항상 분봉 차트 보고 단타 매매 하더라도 일봉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일봉이 어떤 자리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분봉이 똑같이 생겼어도 일봉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30분봉을 보면은 급등 이후에 조정, 급등 이후에 눌림이 나왔다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상승 출발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여기서 매수를 한 건데, 그 10월 24일 3분봉으로 보면요, 여기서 이제 빠질 때 분할 매수를 한 겁니다. 요 도찌부터 매수를 한 거죠. 도찌, 그 다음 이렇게 3개 큰 데에서 매수를 했는데, 일단 이걸 30분봉으로 먼저 볼게요. 30분봉으로 보면 신라젠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3분봉 조정이 나오고 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급등할 때도 보면은 여기서 급등하고 3분봉 조정이 나오고 다시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30분봉 급등 이후에 3분봉 조정. 다시 돌아와서 10월 24일 날 상한가로 급등하고 다음날 급등 출발해서 음봉이 3음봉이 아니라 여기서는 도치를 포함해서 뭐 4캔들이 되지만 어쨌든 음봉은 3개고 어쨌든 3음봉에서 4음봉이 나오면서 바닥이 되고 저점 대비 15% 이상 급반등이 나오는 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 건데 왜 떨어지는데 분할 매수를 하느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면은 보통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바닥을 확인하고 하락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을 예단하고 매수하면 초보자분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점이 어딘지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예측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이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실 떨어질 때보다는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좋은데, 보세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날 10월 24일 날 HLB 3인방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HLB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 10월 24일 날 여기 순간적으로 급락했다 아래꼬리를 다는데, 이런 긴 꼬리, 이 꼬리 하나가 한 6% 정도 되는데요. 이 꼬리 하나에 한 10초면은 뭐 1, 20초 안에 순간적으로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꼬리가 6%가 넘으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1봉과 30분봉, 1봉과 중기분봉을 보면서 예측을 하되 확률 높은 자리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를 미리 떨어지는 중에 분할로 들어가야 되죠.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조금씩 나눠서 미리 주문을 넣고 조금씩 나눠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 들어가면 안전하긴 한데, 이 저점에서 보세요. 여기 저점에서 요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저점에서 이미 10%가 10% 가까이, 10%는 아니지만 10% 가까이 올라온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흐름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 신라젠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일봉상 엄청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급등 출발하고 첫 눌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눌림이 기회인데, 항상 음봉이 3개에서 뭐 4개 이렇게 떨어질 때 기회가 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급등 출발해서 눌릴 때 일단 그 종가가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그 종가가 깨지면 그 다음 어디에요? 그 다음 요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린 자리, 급등 이후에 여기서 눌렸다는 것은, 이걸 분봉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일단 5분봉으로 볼게요.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도록. 급등 이후에 여기서 눌렸다는 건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매도세가 더 강했다는 거죠. 근데 빠지다가 하락을 멈추고 망치형 양봉을 만들고 돌렸다는 건 빠질 때의 매도세보다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결국 상한가로 갔다는 거고, 이 강력한 매수세가 이 들어온 자리,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 거기서 지지를 받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는 다음날 또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딱 그 자리를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20%씩 막 움직일 때는 딱 그 자리를 안 찍을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일 종가부터 3분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일 종가, 제가 여기서 처음 매수한 게 도찌죠. 전일 종가 무렵부터 그 다음 중요 맥점까지 조금씩 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그 다음 양봉을 확인하고 하락을 멈추고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결국은 단가는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게 빠질 때 분할 매수한 거랑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간 거랑 결국 큰 차이는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처음 들어간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만약에 아랫꼬리를 만들고 양봉을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더 싸게 만약에 매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매수도 분할 매수, 청산도 분할 청산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게 3분봉으로만 보면은 급락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만, 큰 분봉으로 보면은 급등에 대한 눌림이 나올 때 지지 영역에서 분할 매수를 한 셈이 된 거죠. 드림 시큐리티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인스타에는 제가 5분봉으로 올렸었는데, 인스타 한번 볼까요? 금요일날 인스타에 매매 내역 올릴 때, 매매 일지 올릴 때 이 5분봉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중간에서 산 것처럼 보이죠, 5분봉으로는. 그런데 3분봉으로 다시 볼게요. 키움증권 0606 화면 자동 일지 차트를 보면 3분봉으로 보고요,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보세요. 아까 인스타의 5분봉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중간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상승을 하고 눌릴 때 아랫꼬리에서 산 거죠. 상승을 하고 분할 매수 눌릴 때 3분봉이라서 그냥 타점 하나로 보이지만 한 번에 매수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한 호가에 딱 매수한 건 아니고 뭐 두세 호가에 이렇게 나눠서 주문을 낸 겁니다. 자, 이 자리를 왜 공략을 했느냐 보세요. 단순히 그냥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이었죠. 단기 3분봉 단기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강력한 상승이 있었죠. 강력한 상승 이후에 횡보 박스가 만들어진 거고, 그 자리를 첫 돌파 양봉 3분봉 기준 첫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눌림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스타를 보면은 5분봉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앞에 화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봉에서 돌파하고 눌림목 매수한 거잖아요. 그럼 신라젠 3분봉으로는 막 급락할 때 24일날 3분봉으로 막 급락할 때 하락하는 중에 매수를 한 건데, 뭐 일봉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돌파하고 눌림에서 매수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음날 빠져서 그렇지, 그날 빠져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걸 1분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3분봉이라고 본다면 돌파하고 눌림에서 매수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떴으면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돌파하고 눌림에서 매수해서 이게 아랫꼬리 달고 양봉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다기보다는 이제 돌파 후 눌림목이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한 거다. 그게 1봉이냐 3분봉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금요일에 인스타에 올린 내역 중에서 엔바이오니아도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5분봉이라서 제가 보기 좀 하나면에 보기 편하게 5분봉으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5분봉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제 3분봉으로 다시 보면요, 엔바이오니아 매매 마크 보면, 자 보세요. 항상 전날 흐름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와 이거를 원래 차트로 보면은 11,150원이 상장 첫날 시초가와 고가, 상장 첫날 시작해서 고가 부딪히고 빠진 자리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들어올릴 때 11,150원에서 VI가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돌파한 이후에 거기가 지지가 됐던 굉장히 의미가 큰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서 25일날 아침에 지지가 되면서 이중바닥 형태, 또 전날 막판에 아랫꼬리까지 합치면 3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나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24일 종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항받은 거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다가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스타 5분봉과는 전혀 파동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매매 마크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는 것을, 바닥을 만드는 것을 확인하고 돌파하면서 일부 매수하고, 눌릴 때 돌파 이후 눌릴 때 매수한 거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 거고요. 인스타는 5분봉 차트로 올려서 그런지 매수점이 하나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거를 한번 5분봉으로 제가 한번 바꿔 볼게요. 매매 마크를 5분봉으로 바꿔서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바꾸니까 지금 하나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0606 자동일지 차트는 봉 하나에는 바이나 셀, 매수나 매도가 여러 번 매수를 했더라도 봉 하나에는 그 매수한, 여러 번 매수한 걸 평균을 내서 봉 하나에는 타점이 하나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에서는 타점이 3개가 찍혔는데 5분봉으로는 그게 5분 안에 한 캔들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하나로 찍힌 거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보니까 매수 타점이 좀 별론데? 이렇게 매수 타점이 좀 별론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3분봉으로 보니까 5분봉과 다르게 매수 타점이 3분봉으로 봤을 때는 더 이쁘죠. 제가 왜 3분봉을 안 올리고 5분봉을 올렸을까요? 3분봉으로 하면은 이 하루치를 전체를 올릴 때 너무 이렇게 빽빽해서 5분봉으로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돌파하면서 그냥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죠. 돌파하면서 또 신규 상장 주고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돌파하면서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파하면서 일부 매수하고 돌파 후 눌림에서 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에서 일부 청산, 그리고 상승하려다가 부딪히는 모습이 보여서 일부 청산, 그리고 여기 전량 청산 자리, 여기서 부딪히는 거 보면서 전량 청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뼈까지 발라먹고 싶어서 눌릴 때 한번 더 매수를 해봤는데 무리수였고요. 그래서 바로 본절 청산을 하고 다시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갔던 자리, 지지가 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 탄력이 생각보다 약해서 중간에 청산을 했고, 그리고 나서 딴 종목 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만약에 이게 여기를 돌파하면 시세 분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아깝다기보다는 뼈까지 한번 이 종목, 이날 이 종목은 뼈까지 발라먹고 싶어서 다시 매수를 했고, 여기서 혹시 슈팅이 나오나 봤는데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고, 부딪혀서 결국은 에이 더 가도 이거는 내게 아니다 싶어서 전량 청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더 가나 싶더니 역시나 급락이 나와서 뭐 아쉽지만 나름대로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주신 게 바닥을 예단하지 말고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내릴 때 분할 매수하는 것과 내리고 반등 나올 때 매수하는 것 중 어떤 게 맞는가요?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시면 상승했다가 상승할 때 1차 매수를 했지만 눌릴 때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과 맞게 설명을 하면은 눌렸다가 또 다시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눌릴 때 매수하지 말고 상승할 때만 매수해야 된다면, 눌릴 때는 관망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눌릴 때 매수한 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매수는. 첫 번째 매수는 돌파 직후에 매수를 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매수는 눌리고 있는 중에 매수를 한 거죠. 눌리고 있는 중에 매수를 하지 않고 눌릴 때는 지켜보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매수하려면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걸 계속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눌림이 안전한 눌림이고 상승이 확인된 눌림인가. 물론 여기서 다시 눌렸다가 다시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올 때도 또 불타기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올라갔지만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니까 또 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매수 타점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눌릴 때 매수하는 것,
그리고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것,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요. 그쵸? 그래서 수만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초보자 분들은 빠질 때 매수하는 습관을 잘못 들이면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을 때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바닥을 확인하고 하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의미 있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아직 그 시세가 끝나지 않은, 강력한 상승 이후에 그 시세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는 건 강력한 매집 주체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 강력한 매집 주체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봉이든 뭐 30분봉이든 1봉이든 중기분봉이든 단기분봉이든 항상 의미 있는 상승, 강력한 매집 주체 세력이 들어온 거고, 주포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 그 주포 매집 주체가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눌림은 항상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23일날 상한가 나온 날 제가 그래서 신라젠이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고 다음날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릴 때 공략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고 매집 주체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눌림은 항상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날 24일날 목요일날도 저점 분할 매수해서 큰 수익을 냈고, 금요일날도 신라젠 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 파워 이런 종목으로 눌릴 때 들어가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항상 바닥에서 기는 종목,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길 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 저 7,000원까지 갔잖아요. 바닥에서 길 때 들어가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닥에서 기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기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은 극소수라는 거죠. 바닥에서 기는 종목 중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서 최소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눌릴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눌릴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눌릴 때 들어가면 일단 수익 낼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눌림목 매수의 사례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과 한 주, 10주,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하로 소액으로 실전 연습 매매를 많이 하시면 결국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죠. 자신과 맞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드림시큐리티도 제가 이 25일날 돌파, 3분봉 기준 돌파 양봉을 확인하고 그 다음 아래 꼬리에서 분할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30분봉으로 보면은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1봉 분봉상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이 이렇게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25일날 이 돌파 눌림에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냥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이 바닥에서 아침에 빠질 때 바닥에서 들어간 사람이 더 잘한 걸 수도 있습니다. 더 싸게 사서 결국 의미 있는 상승 이후에 전날 여러 번 지지받은 자리에서, 자, 매매 타점으로 다시 보면 하승우는 여기서 3분봉 돌파 확인하고 눌릴 때 샀지만 30분봉으로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아침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더 잘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매매 스타일, 매매자의 자신과 맞는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종목의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정답은 없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연습을 통해서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고수가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근데 꾸준히 수익을 내는 고수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시장에 수업료를 많이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줄이고 싶은 분들, 그 시장이 바치는 수업료를 아끼고 싶은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승훈의 대박 주식투자 유튜브 강의를 꾸준히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유료 강의급 기법과 시황, 관심 종목 영상을 꾸준히 올릴 것입니다. 유료 강의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세심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고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쏙쏙 잘 들어와요. 네, 유료 강의 못지 않습니다. 이런 글들 댓글이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유료 강의보다 훨씬 유익한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연코 최고입니다. 유료방 리딩, 유료방 기법 강의 들어봤지만 단연코 최고. 그래서 수백 개의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유튜브 강의만 꾸준히 들으셔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 고수가 되는 시간을 줄이고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아끼고 싶은 분들은 강의를 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전화번호와 카톡 문의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기시면 제가 하트 드리면서 수익의 기운, 대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